왜 샐러드를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실까요? 왜 기름을 줄였는데도 수치가 제자리일까요? 왜 밤에 먹은 한 숟가락이 다음날 몸을 무겁게 만들까요? 저는 30년간 노년 영양과 지방 대사를 연구해온 박사 김하민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에 생활 속 답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리브유는 몸에 좋다고 하니까 무작정 많이 드시려고 하는데요. 사실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보관하는 위치 하나만 바꿔도 맛이 달라지고 먹는 시간과 양을 조절하면 속 불편함이 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연구하면서 만난 많은 분들을 보니 올리브유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 때문에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 이런 오해들을 하나씩 풀어드리고 여러분의 식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슷한 고민 있으셨다면 댓글로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제 이모부가 있습니다. 이모부는 72세 김영수님인데 아침엔 샐러드를 드시고도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셨어요. 알고 보니 올리브유 병이 가스레인지 옆에 있었고 볶을 때마다 연기가 날 정도로 달궈 쓰셨죠? 또 밤늦게 배가 고프면 한 숟가락을 그냥 삼키는 습관도 있었어요. 저는 먼저 보관 장소를 바꾸고 약한 불에서만 쓰고 한 번에 먹는 양과 시간을 조정하는 작은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트림과 더부룩함이 줄었고 2달 뒤엔 아침 식사가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왜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까요? 올리브유는 분명히 좋은 기름이지만 잘못 보관하고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올리브유 사용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올리브유와 직접 연결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올리브유를 건강하게 쓰기 위한 핵심 체크 7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보관 위치가 절반을 좌우합니다. 빛과 열과 공기에 노출되면 기름이 쉽게 산화해서 맛과 향이 떨어지고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국제올리브협의회와 유럽 식용유지 관련 보고서들도 어두운 병과 낮은 온도의 보관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박인화 69세님은 싱크대 위에 두던 병을 찬장 안쪽으로 옮기고 2달 후 비린내와 쓴맛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어두운 유리병 제품을 고르고 조리대 불 옆을 피해서 서늘한 찬장에 둬야 합니다. 개봉 후에는 자주 뚜껑을 닫고 작은 병으로 나눠 쓰면 좋아요. 투명 플라스틱 용기에 장기 보관은 피하셔야 하고요. 지금 올리브유 병은 집에서 어디에 두고 계신가요? 두 번째로 온도는 낮게 향은 살리고 성분은 지켜야 합니다. 올리브유의 좋은 향과 쓴맛의 근원이 되는 성분들은 높은 불에서 오래 가열하면 줄어들 수 있거든요. 해외 영양학 논의에서도 낮은 온도 조리와 생으로 활용할 때의 장점을 반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미자 74세님은 달걀을 약한 불로 부치며 마지막에 한 바퀴 두르자 느끼함 없이 깔끔해졌다고 하셨어요. 튀김보다는 무침과 샐러드, 수프 마무리, 약불 볶음에 쓰시면 됩니다. 연기가 나기 전 단계에서 불을 줄이시고 같은 기름을 여러 번 끓여 쓰지는 마세요. 평소 어느 요리에 가장 자주 쓰시나요? 세 번째는 제품 선택을 라벨의 3가지로 끝내는 것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표기, 수확 연도, 어두운 병 여부만 봐도 기본 품질을 가늠할 수 있어요. 국내외 품질 기준도 산도와 감별 평가를 제시하면서 신선도와 보관 상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태성 66세님은 수확 연도가 최근인 제품으로 바꾼 뒤 향이 뚜렷해졌다고 하셨어요. 엑스트라 버진 표기, 수확 연도 또는 병입 시기, 어두운 유리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너무 싼 가격은 이유를 따져보시고 향이 전혀 없고 지나치게 무미한 제품은 피하세요. 라벨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보시나요? 네 번째는 하루 양을 작은 숟가락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유불급이에요. 기름은 열량이 높아서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소화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식생활 지침도 하루 총 지방 섭취량을 개인 상황과 활동량에 맞춰 조절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서기석 70세님은 한 번에 큰 술로 먹던 습관을 작은 숟가락으로 바꾸고 속 더부룩함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하루 작은 숟가락 한두 번 정도로 시작하고 주로 음식에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컵으로 마시기 같은 극단적 섭취는 피하세요. 여러분은 하루에 어느 정도 쓰고 계신가요? 5번째는 시간은 낮에 식사와 함께가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밤늦게 기름을 많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지기 쉽고 활동량이 적어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여러 관찰 연구에서도 낮 시간 식사와 함께 기름을 섭취할 때 포만감과 흡수 균형이 좋아질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선희 68세님은 저녁 늦은 간식 대신 점심 샐러드에 올리브유를 더해서 야식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점심이나 이른 저녁에 샐러드와 볶음에 활용하시고 빈속이 불편한 분은 꼭 음식과 함께 드세요. 개인별 위장 반응을 살피면서 양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느 시간대에 쓰시나요? 6번째는 궁합이 채소와 통곡물, 향신채가 좋다는 것입니다. 지용성 영양소는 기름과 함께 먹을 때 흡수가 잘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채소와 올리브유를 함께 섭취한 식단이 여러 대사 지표에 긍정적이라는 보고도 축적돼 있습니다. 강영자 73세님은 토마토와 오이, 통밀빵에 올리브유를 곁들여서 오후 간식으로 바꾸고 속이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토마토와 잎채소, 마늘, 견과류와 함께 드레싱을 만들어서 식사에 더하시면 됩니다. 유제품과 함께 과다 섭취하면 열량이 높아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내일 점심에 무엇과 함께 드실 건가요? 마지막 7번째는 특별히 조심해야 할 분들입니다. 담낭 질환, 췌장 관련 질환 경험이 있거나 특정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변화 전에 개인 상황을 먼저 점검해야 해요. 지방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조건에서는 섭취량과 방법 조절이 권장되거든요. 노상호 75세님은 양을 줄이고 식사와 함께 섭취로 바꿔서 불편함을 피했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소량으로 시작하고 몸의 반응을 기록하세요. 불편하면 즉시 줄이거나 중단하시고 새로운 식습관은 기존 복용 중인 약과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스스로 무리하지 마세요. 내 몸의 신호 중 오늘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이런 핵심들을 생활 동선에 맞춰서 더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올리브유 실천법 완전 정리를 해드릴게요. 구매할 때는 체크리스트를 한 장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표기, 최근 수확 또는 병입, 어두운 병, 원산지 표기를 확인하시면 돼요. 과하게 저렴한 제품은 이유를 확인해 보시고 마트 가기 전에 메모에 3가지를 적고 매대에서 라벨을 차례로 점검해 보세요. 다음 장보기에 바로 적용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보관할 때는 루틴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개봉 후 산화 속도를 늦추려면 공기 접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해요. 불렵, 창가, 전자레인지 위는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시고 작은 용기에 덜어서 쓰고 큰 병은 뚜껑을 바로 닫으세요. 달력에 개봉 날짜를 적어서 석 달 내 소진을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가장 서늘하고 어두운 곳은 어디인가요? 조리할 때는 레시피 3가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약한 불과 생활용 중심으로 구성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연기가 나면 즉시 불을 줄이시고 아침엔 토마토와 잎채소에 올리브유와 식초로 간단 드레싱을 만드시고 점심엔 채소볶음을 약불로 마무리하시고 저녁엔 따뜻한 수프 위에 한 바퀴 둘러보세요. 이 중에서 내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한 끼는 무엇인가요? 한 번에 먹기보다는 음식과 섞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과 함께 먹으면 포만감과 맛의 균형을 잡기 좋거든요. 한 번에 들이키는 방식은 속 불편을 부르기 쉬우니까 빵에 살짝 바르거나 채소에 묻혀서 드세요. 작은 숟가락으로 양을 관리하시면 됩니다. 내가 자주 먹는 음식 중에서 무엇과 섞으면 좋을까요? 외식이나 모임에서는 선택을 잘 하시면 됩니다. 기름이 많은 튀김 대신 구이와 샐러드를 고르면 균형을 잡을 수 있어요. 드레싱이 과하면 따로 달라고 요청하시고 샐러드는 드레싱 반만, 구이는 마지막에 살짝 추가로 두르기, 빵은 찍어 먹기보다 살짝 바르기로 해보세요. 이번 주 외식 한 끼에서 무엇을 바꾸시겠어요? 비용을 아끼려면 현명하게 써야 합니다. 품질 좋은 작은 병을 사서 빠르게 쓰는 편이 낭비를 줄여요.
대용량을 오래 두면 향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 가족 수와 사용 빈도를 계산해서 한 달 내에 소진할 크기를 고르시면 됩니다. 우리 집에 맞는 용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자주 묻는 오해도 정리해 드리려. 올리브유만 바꾸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식단 전체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과한 기대나 극단적 실천은 피하시고 채소와 통곡물, 적당한 단백질을 기본으로 두고 올리브유는 맛과 균형을 돕는 역할로 둬야 해요. 내 식탁에서 함께 정리해야 할 습관은 무엇인가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당장 시작할 한 가지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오늘을 정리해보면 잘못된 상식은 기름을 많이 줄이면 무조건 좋다는 생각, 올리브유는 비싸기만 하면 다 좋다는 믿음, 한 숟가락을 그냥 마시면 더 건강하다는 기대였습니다. 올바른 관리는 품질을 보고 고르고 빛과 열과 공기를 피해서 보관하고 낮은 온도와 음식과 함께 적정량을 쓰는 것이에요. 잘못 관리하면 비린내가 나고 속이 더부룩해지면서 열량 과다와 재가열로 인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채소의 맛이 살아나고 포만감이 오래가면서 식탁의 균형을 잡아주는 든든한 조력자가 됩니다. 30년 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서 느낀 것은 작은 변화가 가장 오래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모든 걸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포기하기 쉬워요. 하지만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결국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줍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의 제안은 저녁 늦게 한 숟가락을 그냥 삼키는 습관을 끊고 내일 점심 샐러드에 작은 숟가락 한 번을 약한 드레싱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만 바꿔도 속 불편함이 줄어들고 낮에 먹는 채소의 영양소도 더 잘 흡수될 수 있어요. 제가 이모부에게 제안했던 것도 바로 이런 작은 변화부터였거든요. 보관 위치 하나, 먹는 시간 하나, 양 조절 하나. 이 세 가지만 바꿔도 2달 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집에 있는 다른 식용유들과의 역할 분담과 교체 기준을 생활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요리별로 어떤 기름을 쓰는 것이 좋은지, 언제 올리브유를 쓰고 언제 다른 기름을 쓰는 것이 경제적이고 건강한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한 가지를 가장 먼저 바꾸시겠나요? 댓글로 다짐을 나눠주시면 더 큰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청춘 노하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